예, 이번 시간은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06년 2월 거죠. 2012년 6월. 그림은 공기 중에서 초음파 거리 측정 장치가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모습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장치에서 물체까지의 거리는 d이고, 장치에서 발생한 초음파가 물체까지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t다. 그러면 초음파 거리 측정 장치에서 초음파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체에 반사돼서 다시 돌아 나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다? 이게 t란 얘기죠. 그러면 초음파는 갔다 왔으니까 이동한 거리는 얼마인가요? 거리가 d니까 갔다 왔으니까 이동한 거리는 이동거리 2d죠. 그럼 봅시다. 걸린 시간 t고요. 이동한 거리는 2d입니다.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초음파의 속력은 시간 t, 이동거리 2d, 그래서 속력은 t분의 2d이다. 그래서 기억 맞겠죠. 초음파가 물체에서 반사되면 진동수가 변한다. 그에 대한 부분은 없죠. 그러니까 반사되지 진동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그게 맞고요. 장치에서 거리가 2d인 지점에 있는 물체의 경우 초음파의 왕복 거리 시간이 4t가 된다. 봅시다. 요게 d가 2d가 된대. 뭐 여기까지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2t니까 2d만큼 이동한, 그러니까 거리가 2배만큼 늘어났으니까 걸린 시간도 2배가 되겠죠. 2d를 걸리는데 t가 걸렸으니까 2d는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물체까지 오는데 t, 오는데 몇 t? t. 그래서 합이 2t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죠. 들어갑니다. 그림은 어두운 실험실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빛을 비추는 조명 장치를 켜놓고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가는 나무 토막을 촬영한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나무 토막의 운동을 나타낸 그래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봅시다.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고 하니까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 t. 그래서 요거 시간. 그때 이동한 거리를 봅시다. 이동 거리는 t초 동안, 이거 센티미터겠죠? 봅시다. 처음 t초 동안 몇 cm 이동했나요? 10cm. 그 다음 t초 동안은 10에서 40이니까 30cm. 하나, 둘, 셋, 넷. 맞나요? 10cm, 20cm, 30cm, 40cm, 50cm죠? 50c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속력을 보면 첫 번째 구간에서는 t초 동안은 10cm, 두 번째 구간은 t초 동안은 30cm, 세 번째 구간은 t초 동안은 50cm예요. 그래서 1구간, 2구간, 3구간을 비교해 보면 여기 구간 1, 구간 2, 구간 3라고 얘기하면 t분의 10cm, t분의 30cm, t분의 50cm. 이게 각각에 해당되는 구간에서의 속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됐나요? 증가했죠. 이동한 거리는 10cm, 30cm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럼 보자. 이동한 거리는 원점을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처음엔 10cm, 그 다음에 40cm, 그 다음에 90cm 이동했으니까 기억. 원래를 따져보면 시간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위로 올라갔겠죠? 그래서 틀립니다. 속력은 점점 어떻게 됐나요? 증가했죠? 그래서 이게 맞겠네요. 속력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렸을 테니까. 그럼 봅시다. 속력이 이렇게 됐대. 그러면
가속도를 봅시다.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니까 시간분의 시간 t 동안의 속도 변화량은 얼마니? t분의 30 빼기 t분의 10 해주면 시간은 얼마? 시간분의,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도 20, 요거 20, 그러니까 가속도는 어떻게 됐나? 일정했죠. t분의 20, t분의 속도 변화량만 따지면 t분의 20, t분의 20. 그러다니까 여기 똑같이 써봅시다. t분의 50cm 빼기 t분의 30cm. 가속도를 하면 요거분의 이거지만 같은 시간 갈 테니까 위에는 속도 변화량만 가지고 해보면 속도 변화량은 요건 t분의 20, 이건 t분의 20.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이 같네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따지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게 되겠죠. 갑니다. 영희는 집에서 출발하여 0.8m/s의 평균 속력으로 240m를 걸어서 가게로 갔다. 그래서 여기가 집이에요. 그리고 가게가 떨어져 있는데 몇 미터? 요 사이 거리가 240m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출발하여 0.8m의 평균 속력으로 240m를 갔다고 하니까 갈 때는 얼마? 0.8m/s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게에 도착한 순간 영희는 지갑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 곧바로 240m를 걸어서 집으로 되돌아왔다. 가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100초였다. 그래서 갔다가 왔는데 올 때는 몇 초 만에 걸렸대? 이게 100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에서 출발하여 되돌아올 때까지 영희의 평균 속력은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입니다. 봅시다. 평균 속력은 총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는 이동한 거리를 계산해 보면 되죠. 총 이동한 거리는 얼마나? 갔다 왔다 했으니까 총 이동한 거리는 갈 때 240m고요. 올 때 얼마? 240m입니다. 그래서 왕복 240m 갖고 될 테고요. 올 때는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갈 때는 몇 초 걸렸나요? 100초 걸렸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가게 갈 때가 시간을 구하면 되는 거죠. 봅시다. 속력 0.8m/s의 평균 속력으로 갔대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그래서 요거는 걸린 시간 t라고 놔두고요. 그 다음에 거리는 240m가 될 겁니다. 그래서 t는 얼마인가요? 0.8m/s 분의 240m. 그래서 이거 10씩 곱해주고 나누면 300초가 되겠죠? 300초입니다. 그래서 갈 때 300초 걸렸고요. 올 때 100초 걸렸고요. 갈 때 240m 갔고요. 올 때 240m 갔습니다. 그러니까 480m의 거리를 400초 동안에 이동했죠. 그러니까 이건 얼마인가요? 1.2m/s가 나오겠죠. 답은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그래프는 동일한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A와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0초부터 t초 때까지 위치 시간 그래프죠.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가 뜻하는 건 뭐다? 바로 속력입니다. 속도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0초부터 t2까지 물체는 A는 갔다 온 거죠. 일단 B는 간 거고요. 그럼 보자. 0초부터 t2까지 B는 등속도 운동한다. 속도를 알아보면 기울기를 알아보면 되죠. B의 속도, 다시 말하면 B의 기울기는 어땠나요? 일정하죠. 특정한 값으로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뭐가 일정해? 속도도 일정합니다. 속도가 일정한 운동, 등속 운동하다.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0초부터 t초까지 평균 속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평균 속력은 앞에 썼죠. 평균 속력은 총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입니다. 그런데 0초부터 t2 때까지 걸린 시간은 t2로 같겠지만 평균 속력은 이동 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동한 거리는 A는 어디까지 요점까지라고 합시다. 요점까지 갔다가 왔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거 그냥 필수를 하지 말고 갔다가 온 거고요. B는 그냥 가기만 한 거야. 그러면 이동한 거리는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동한 거고요. A는 갔다가 온 거니까 이동 거리가 크겠죠. 그래서 A가 더 많이 이동했습니다. A가 많이 이동했다. 평균 속력은 A가 더 크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T1일 때 A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 봅시다. T1일 때 물체의 속력을 비교합시다. 속력은 요거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속도가 이렇게 됐대. 속도가 그 다음에 T2일 때 속도는 T1일 때 속도가 이렇게 됐어. 그럼 T1이 지난 이후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됐나요? 기울기가 어떻게 됐나요? 기울기가 점점 감소했죠. 기울기가 감소했습니다. 속력이 감소했습니다. 속도가 감소했어. 속도가 줄어들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지. 다시 말하면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t초일 땐 2d까지 갔다가 t 시간일 때 d만큼 다시 온 거죠. 그러면 평균 속력 공식 구하라는 거여서 평균 속력은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입니다. 그럼 걸린 시간은 얼마였나요? 2t가 되겠고요. 이동한 거리를 따져보면 제로 포인트에서 t일 때 2d만큼 가고요. 그 다음에 t부터 2t까지 t 시간 동안에 d만큼 왔어요. 2d를 갔고요. 다시 d를 왔어. 그러면 2d 갈 때 그리고 올 때 d 그러니까 얼마큼 왔나요? 3d.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답은 어떻게 돼? 이게 답이겠죠. 됐나요? 봅시다. 그림은 자동차 A와 B가 기준선 P에서 기준선 Q까지 각각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Q에 동시에 통과하는 모습을 표는 A, B가 P와 Q를 통과하는 순간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P에서 Q까지 A,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봅시다. 문제의 조건에서 그림은 자동차 A와 B가 기준선 P에서 Q까지 각각 등 가속도,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을 하고 Q를 동시에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P랑 Q랑 있는데 A랑 B랑 어떻게 P를 통과했는지 모르겠고 Q점을 통과할 땐 동시에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각각의 P점을 지나갈 때의 속도, 그 다음에 Q점을 지나갈 때의 속력을 각각 나타냈다고 그랬어요. 그럼 A의 평균 속력을 봅시다. P랑 Q를 통과할 때 평균 속력은 지금까지 평균 속력을 구할 때는 공식 뭐 있나요?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 이렇게 됐죠? 그럼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말고 또 뭐 있었냐면 2분의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 이렇게 해줘도 돼요. 등가속도 운동일 때. 그래서 A의 경우는 평균 속력이 얼마인가요? 요거 10m/s. B의 경우는 얼마요? 10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평균 속력이 같아. 그러면 A랑 B랑 평균 속력이 같으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같겠죠. 봅시다. 그래서 A의 평균 속력은 10m/s이다. 맞죠? A가 B보다 먼저 P를 통과했다.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자. 평균 속력이 10m/s로 같아요. 그러면 A랑 B랑 비교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속력이 같아. 그러면 속력 같다. 그러면 같은 거리를 같은 시간 동안 이동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동한 거리가 같아. 그럼 걸린 시간도 어때? 같다. 그러니까 A, B가 P점을 통과할 때 같이 통과했다는 얘기는 뭐야? 평균 속력이 같으니까 P점도 같이, Q점을 통과할 때 같이 통과했다는 얘기는 P점을 통과할 때도 같이 통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no, 같다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됐나요? 평균 속력이 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랑 B랑 비교해 보면 자, 시간, 속도를 비교해 보면 특정한 시간부터 특정한 시간까지 평균 속력은 같아. 그런데 A의 운동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거 좀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평균 속력이 같다고 했다면 B의 경우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됐을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평균 속력은 요게 10이라고 얘기하고 여기가 8, 여기가 5라고 얘기하면 반대쪽은 12, 이렇게 15 이렇게 되겠죠. VT 그래프가 기울기가 뜻하는 건 뭐예요? 가속도. 그러니까 요게 5에서 15로 간 게 A고요. 8에서 12로 간 게 B라고 얘기하면 가속도는 누가 큰가요? A가 더 크죠. 답은 돕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겠죠.